세계 대도시 지하철 만족도 조사에서 파리는 108위를 기록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도시 중 108위라는 건 사실상 최하위권이라는 뜻이죠. 낙서투성이 벽, 코를 찌르는 악취 끊임없이 지연되는 열차. 파리 시민들에게 지하철은 그저 참고 견뎌야 하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서울은 당당히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청결도, 정시성, 안전도 모든 부문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죠. 그런데 이상한 건 파리 사람들은 이 결과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나을 리 없다. 분명 조작이거나 과장일 것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한국의 지하철이 좋다는 건 선전일 뿐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믿기 힘들었던 걸까요? 그때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남자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줄리앙. 그는 파리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죠. K-팝 정도? 그나마도 관심 받기였습니다. 그저 회사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고작 지하철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그냥 깨끗한 정도겠지.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천공항에서 내려 서울 지하철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의 표정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타고 다닌 건 지하철이 아니라 그저 땅 밑을 지나가는 낡은 기차였다는 걸. 친애하는 엄마께 저 지금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제가 길을 잘못 든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지하철 맞나 싶었거든요. 아니, 공항 로비에 들어온 건가 착각했을 정도였어요. 일단 바닥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우리 파리 지하철처럼 끈적이는 느낌도 없고 냄새도 전혀 안 났어요. 오히려 은은한 공기청정기 냄새 같은 게 났죠. 천장은 밝았고 조명은 하얗고 선명했습니다. 파리 메트로의 그 어두컴컴한 조명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리고 놀란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어요.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거나. 파리 지하철에서 매일 듣던 고함 소리, 싸우는 소리, 술 취한 사람들의 노래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 전 처음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오늘따라 사람이 적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매일이요. 지하철역 안에는 편의점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고, 심지어 빵집도 있었습니다. 역 안에서 커피를 사 마시고 빵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파리에서는 역 안에서 뭘 사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냥 빨리 나가고 싶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와이파이예요. 엄마, 여기 지하철역엔 무료 와이파이가 터져요. 그것도 엄청 빠르게요. 저 영상 하나 틀어봤는데 끊김없이 재생되더라고요. 딱 미친데 말이에요. 파리 지하철에선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터지는데 여기선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세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설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지하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곳 사람들에게 지하철은 도시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처럼 깨끗하고 지상처럼 편리하고 지상처럼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도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엔 러시아워 시간대였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전 걱정했습니다. 파리에서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 타는 건 정말 악몽이거든요. 사람들이 밀치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어요. 전철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무도 밀치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가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엄마, 전 그 순간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파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할까요? 시설 탓만 할 수 없는 게 결국 사람이 만드는 문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그냥 예의범절이 아니라 삶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있어요. 안내판이요. 모든 안내판에 영어가 같이 써져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요. 파리 메트로에도 영어 안내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상한 번역이 많고 글씨도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4개 언어로 다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배려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철저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영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어로요. 실례지만 이 지하철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영무원은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구간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만들어졌고 계속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0년대요? 그럼 파리 메트로보다 훨씬 늦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파리 메트로는 100년도 넘었는데 여전히 낡고 지저분한데 말이에요. 한국은 늦게 시작했지만 계속 발전시켜온 거죠. 멈추지 않고요. 엄마, 저 오늘 하루 종일 지하철만 탔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편함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지하철은 그냥 참고 타는 공간이 아니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심지어 잠도 자더라고요.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노약 좌석이었습니다. 파리에도 물론 노약 좌석이 있지만 사람들이 잘 안 지키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냥 앉아있고 노인이 타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선 달랐어요. 노약 좌석엔 정말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어도요. 그리고 노인이나 임산부가 타면 일반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자리를 양보했어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엄마, 이게 문화의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는 것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서울 지하철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총 길이가 1000k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래요. 그런데 그 긴 노선이 모두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요금이었어요. 기본 요금이 1,500원 정도인데 우리 돈으로 1유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파리 메트로는 기본 요금이 2유로가 넘는데 말이죠.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데 요금은 더 싸다니. 이게 말이 돼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 정부는 대중교통을 시민들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반면 파리는 지하철을 그냥 사업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익만 생각하니까 시설 개선엔 돈을 안 쓰는 거죠. 엄마, 저 내일 회사 미팅이 있어서 또 지하철을 탈 거예요. 근데 벌써 기대가 됩니다. 파리에선 지하철 타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여기선 오히려 편하네요. 이상하죠? 지하철을 타는 게 기대된다니요. 오늘 하루 경험한 걸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프랑스 언론에서는 한국을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소개하잖아요. K-팝이나 영화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였어요. 시민들의 일상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한지 그게 진짜 선진국의 기준이 아닐까요? 파리도 아름다운 도시예요. 에펠탑도 있고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생강도 있죠. 관광객들은 파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작 파리에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매일 불편한 지하철을 타고 더러운 거리를 걷고 안전하지 않은 밤거리를 지나다니잖아요.
겉모습만 화려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도시였어요. 매일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싶었어요. 엄마, 저 이번 출장 끝나고 파리로 돌아가면 뭔가 달라 보일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편함들이 이제는 불편함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상에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의 일상이 우리의 꿈 같았습니다. 아니,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그들에게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파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우리에게 부족한 건 변화하려는 의지인 것 같아요. 내일 또 편지 쓸게요. 아직 한국에서 볼 게 많이 남았어요. 사랑합니다, 엄마.